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공감복지 라디오에서는 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분인데요.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대지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과 동물 얘기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들이죠. 풀어주시는 분들은 아니고 분입니다. 생태 전문가 딱따구리 선생님 안성숙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딱따구리 소리 내셔야죠. 딱따구리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번 오실 때마다 따닥 한번 해야 되나요? 네, 그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반갑습니다. 딱따구리 안성숙입니다. 네, 그 소리가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그런 소리를 들어본 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추억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태 전문가 딱따구리 선생님이 매주 이제 나오고 계신데 저희에게 이제 자연을 또 추억을 또 동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아주 커다란 소명을 갖고 오신 거니까 나오실 때마다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의 어떤 생명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바로 경칩 무렵이면 네. 저희에게 찾아오는 개구리들이 있잖아요. 그 개구리와 함께 우리 곁을 찾아오는 도롱뇽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개구리하고 도롱뇽하고는 같은 양서류 친구입니까? 그렇죠. 네. 네. 보통 우리 도롱뇽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마뱀하고 헷갈리시죠? 이렇게 착각하시는 네.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도마뱀과 우리 도롱뇽은 아주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그 구별을 좀 해줘 보세요. 많은 분들이 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네. 우리 도마뱀은 말 그대로 뱀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악어나 이렇게 뱀과 같은 파충류로 들어가는 거고요. 파충류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롱뇽은 우리 개구리처럼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양서류 친구입니다. 네, 양쪽에서 다 사는. 근데 일단은 뭐 도마뱀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반해 우리 도롱뇽은 좀 귀여운 면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도롱뇽 친구들은 올챙이 때에 그 얼굴 밑에 턱 밑에 이렇게 아가미가 겉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사진이 네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도룡뇽 올챙이. 네, 도롱뇽 올챙이를 딱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기 올챙이랑 똑같은가요? 느낌에. 동그란 얼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저 아가미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겉 아가미인데요. 그걸로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거죠. 네. 이제 근데 다음 한번 사진이 되면 보여주실래요? 우리 올챙이하고는 또 전혀 같이 달라요. 있네요. 네, 같이 있죠. 옆으로 이렇게 수염같이 난 친구가 도룡뇽이고 맞아요. 저 그냥 날씬하고 머리 자체가 머리가 동그란 올챙이. 머리도 크죠. 이 친구가 산 개구리 올챙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도 확연히 표가 나죠. 그러면 서로 먹는 양식도 다릅니까? 먹는 것도 약간 달라요. 개구리 올챙이들은 식물성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물풀이라든가 나뭇잎 이런 것들을 먹는데 우리 도롱뇽 올챙이들은 육식성이에요. 올챙이 때부터. 그래서 또 살아있는 수소곤충이라든가 또 가끔가다 우리 저 올챙이들 있잖아요. 올챙이들의 꼬리를 잘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육식성이에요. 귀엽긴 한데. 그래서 우리 도롱뇽이라는 이름이 저 아가미가 그 용을 닮았다고 해서 도롱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고 옆에 이제 이렇게 수염같이 생긴 게 일종의 용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도룡뇽이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개울에서 어디 강원도 개울에서 이제 올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마리를 잡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한 30년 전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큰일 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 30여 년 정도 더 된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먹이를 깜빡하고 못 줬어요. 그런데 다 잡아먹었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올챙이가 아니고 도룡뇽 올챙이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챙이는 자기끼리 잡아먹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오성을. 도룡뇽 올챙이와 개구리 올챙이를 구별을 못했던 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그건 분명히. 네, 야, 그럴 수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군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봐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 뭐 알든 모르든 아, 저 올챙이는 왜 수염이 났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올챙이가 아니라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에도 이 도룡뇽이나 이 개구리 올챙이들이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곳이 어디 있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우리 네네. 인천에서는 뭐 그 철마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한남 있죠. 정맥의 네네. 중심부죠. 네네. 가족공원이 있는 네. 네, 그 철마산과 만수산 계곡이 있어요. 만수산에 네, 계곡이 철마산과 있습니까? 만수산이 이렇게 붙어 네, 있거든요. 네네. 그 계곡 사이에 도롱뇽 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도롱뇽 마을이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네네.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도롱뇽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주소지가 만수 3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태어나면은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건 만수 아닌데. 3동 사무소 가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수 3동에 있어서 네, 만사민의 도롱뇽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그곳이. 만사민의 도룡뇽 마을. 네, 그곳이 알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최대 서식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곳에서는 이렇게 도롱뇽과 산개구리들이 같이 알을 낳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네, 같은 그 개울에. 맞습니다. 근데 그 구별이 됩니까? 알도? 네, 알도 구별이 됩니다. 제가 사진이 또 사진으로 한번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어느 보시면 곳이 도룡뇽입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좌측이 제가 보는 방향에서 네, 이렇게 띠로 계속 맞아요. 연결이 된 게 도룡뇽 같고 네, 어렸을 때 그 올챙이 알들은 저렇게 포도같이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순대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도너츠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풍선 네, 같기도 합니다. 긴 풍선 같기도 하죠. 네, 도롱뇽들이 이제 올챙이가 되려고 좀 많이 길쭉해졌죠. 네. 저게 바로 도롱뇽 알이고요. 오른쪽에 포도송이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산개구리 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기에 이들이 알을 낳을 시기입니까? 이제 알을 낳아서 지금 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요즘 올챙이가 4월에 태어나려고 네. 네, 한 1, 2주 후면 네, 올챙이들이 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알로 태어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올챙이로 모양이 바뀝니까? 알을 낳고 나서는 거의 한 4주에서 6주? 그 꽤 정도. 오래 걸리네요. 맞아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4주, 6주면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맞습니다. 알의 형태로. 네. 네. 그러면 누가 더 먼저 나옵니까? 도룡뇽알하고 개구리알하고. 산개구리가 조금 더 빨라요. 음. 네, 빨라서 먼저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롱뇽들한테 덜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도룡뇽이 빨라요. 먼저 올챙이가 되면 그렇죠. 도룡뇽 개구리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렇죠. 야, 이게 그 신의 묘한 아주 네. 한 신의 한 수라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신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개구리들이 알고서 조금 더 빨리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올챙이가 됐을 때는 도룡뇽하고 이 산개구리 올챙이하고는 서로 잘 지냅니까? 서로 잡아먹거나 적대 관계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도롱뇽이 좀 잡아먹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적대적이진 않아요. 동물은 음.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먹잖아요. 네. 배부르면 또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도롱뇽 입이 올챙이 땐 작잖아요. 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를 통째로 다 먹진 못해요. 머리 쪽이 크잖아요. 그렇죠. 꼬리 쪽을 약간 잘라 먹는 아주 귀엽죠. 네, 그럼 네. 꼬리만 잘린 올챙이는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개구리로는
네, 잘 바뀝니다. 부화가 될 수도 됩니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꼬리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네,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의미로 줘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음. 서로 먹이 체계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구리는 뭐 식물성이고 네. 도룡뇽은 동물성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만사민의 마을에 네. 만사민의 그 도룡뇽 마을에 네. 도룡뇽들이나 이 산개구리들 알이 먹을 만한 네. 그런 양식들은 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계곡들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롱뇽 마을의 계곡은 예,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두 친구들 모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계곡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은 하네요. 제가 예, 또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도룡뇽 여기 보시면 야, 멋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네, 도롱뇽 마을 입구 거의 초입 부분이에요. 네. 보시면 작은 연못이 있는데 저 위쪽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작게 고인 웅덩이에 이제 알을 낳는데 그 옆에 보시면 지금 붉은 꽃이 피어 있죠. 네, 네. 그리고 꽃이 지금 꽃잎이 좀 떨어져 떨어졌는데 있네요. 저게 산당화 나무입니다. 아, 그래서 왜 바닷가에 피는 해당화가 있고요. 네, 네. 저렇게 산이나 육지에서 많이 피는 산당화. 산당화. 명자나무라고도 하죠. 아, 저를요? 네. 명자 씨가 키웠나? 네, 그렇죠. 명자나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연지나무로도 하고 했었어요. 네. 저기 처녀들이 시집 갈 때 연지곤지 찍는 네, 네. 그 연지를 닮았다고 해서 연지나무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예쁜 꽃잎이 흩날리는 저 물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그러네요.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저 파릇파릇 새싹을 보면 네. 지금 4월 중순 한 5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저 느낌. 지금 사진이에요. 아, 지금 사진인데 네. 저렇게 제가 예쁩니까? 네. 네. 예쁘게 죄송합니다. 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갖고. 네. 아, 저게 그러니까 산당화 나무가 지금 피어 있고. 네. 근데 사람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접근을 네. 하면 금방 또 맞아요. 개구리들을 막 못 살게 굴 것 같아서. 네. 저기 요즘에는 시민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보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훼손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 산당화 연못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연못은 등산객들이 가는 등산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 접근성이 그래서 좋아서 사람들에게 좀 훼손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낳지는 않아요. 근데도 아, 이제 이곳에도 알을 낳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 하죠. 사람의 손길이 하는 것 많기 때문에 같아요. 알을 그렇지 않고 이게 한가롭고 그러면 좀 많이 낳고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다음 연못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이곳은 어떠신가요? 이건 연못이 굉장히 자그마한데, 네, 자그마해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 큰 돌이 하나 보이죠? 네, 네. 고인돌 같이 생기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도롱뇽 마을 중간쯤인데요. 제가 고인돌 연못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곳이에요. 네. 좀 이렇게 등산로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웅덩이도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긴 하는데 돌이 커서 작아 보이는 거죠. 아, 굉장히 그렇습니까? 네, 알을 낳기 아주 안락한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아주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고인돌 연못입니다. 입지가 좋은 데군요. 맞아요. 여기가 집값이 좀 비싸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치열합니다. 이곳이 굉장히 서로들이 알을 낳으려고. 저기서 치열하게. 부화되는 확률도 좀 높을 것 같네요. 사람의 네, 손길이 이쪽이. 좀 적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는 올챙이들이 가장 많이 좀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당화 연못이라고 본인이 네. 지으셨다고 한 그곳과 네. 이곳 고인돌 연못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뭐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접근을 네. 막는 뭐 울타리를 만든다거나 그럴 수는 혹시 없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거는 사진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만수삼동 주민자치회의에서도 굉장히 여기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요. 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좋아지셔서 이제 이런 걸 함부로 만지거나 네네. 그런 일들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많이 설치를 있어요. 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이니 우리 모두 좀 보호를 합시다라고 이제 네.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계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챙이나 개구리 본 적이 정말 드물잖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이 개울이나 이런데 널린 게 개구리였었는데 맞아요. 개구리도 많이 잡고 말이죠. 맞아요. 오죽하면은 또 30년 전 얘기 또 한다. 저 어렸을 때는 뭐 30년도 더 됐지만 네. 제가 이제 시골 살았으니까 그 개구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끼워갖고 네. 그 뭐 고기로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고 단백질 보충도 해야 돼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개구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메뚜기도 먹었잖아요, 그 예,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메뚜기는 양식을 해서 키우고 있고 네. 또 식용 개구리도 별도로 이제 이 양식을 해서 식용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런 곳에 있는 우리 개구리들은 네. 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자, 이제 맞습니다. 연못 얘기 2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저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알들이 네. 올챙이로 이제 부화가 되면 그렇죠. 뭘 먹고 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챙이 그런- 때랑 똑같은 걸 먹고 삽니까? 컸을 때, 성체가 됐을 때는 이제 숲으로 가겠죠. 네네. 이제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개구리들은 뭐 지렁이라든가 거미, 그때는 도롱뇽도 비슷해요. 그리고 도롱뇽들은 특히 왜 우리 요즘 뭐 찐득이 네. 같은 게 굉장히 사람한테도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도롱뇽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살려야 돼요. 그게 네. 개구리나 보면은 이게 네. 날아가는 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혀로 잡아먹습니다. 맞아요. 탁 세갖고 예.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도롱뇽도 비슷합니까? 도롱뇽은 사실 혀가 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지렁이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해요. 네. 땅속에 이제 기어다니는 작은 음. 곤충들 이런 거. 개구리는 파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잡아먹던데. 예, 모기도 먹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모기가 많고 그런 이유가 맞아요. 이런 개구리나 이런 그 양서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파리 모기들이 득세를 맞아요.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이로운 친구들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생태계에서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지만 다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워낙 우리 사람한테는 더 필요한 우리 양서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동요 있었잖아요. 뒷다리가 쑥 이런 네. 정말 뒷다리부터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개구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뒷다리가 꼬리 쪽에서 먼저 나오는데요. 네. 자, 그럼 도롱뇽은 어떨까요? 우리 물어보는 이유를 보면은 반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찍었습니다. 전 앞에 다리가 먼저 나온다. 아, 딩동댕 그거 맞습니다. 봐요. 이게 찍는 것도 네. 요령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도롱뇽은 앞다리가 먼저 나와요. 아까 아가미 보이셨잖아요. 네, 아가미 네네. 쪽에서 앞다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뒷다리가 나오게 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체로 다 자란 사진 혹시 있나요? 도룡뇽하고 네, 개구리?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성체로 우리- 다 된 도룡뇽과 개구리. 아니 성체로 다 자란 것 네. 없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아, 예, 여기 예. 있습니다. 이거 사진을 보게 되면 네, 왜 네. 개구리들은 이렇게 펄쩍 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도룡뇽은 뛸 수 있는 팔다리가 안 되네요. 맞아요. 도롱뇽은 거의 기어다닙니다. 아, 땅 위를. 도룡뇽은 이렇게 다니고 네, 맞아요. 네, 네, 개구리는 맞아요. 이렇게 뛰고 폴짝폴짝 네, 뛰죠. 그래서 보시면 개구리는 성체가 될 때 꼬리가 사라져요. 올챙이 때 있었던 꼬리가 사라지고 뒷다리가 굉장히 발달을 하죠. 네, 네. 근데 도롱뇽은 꼬리가 그대로 있어요. 음, 대신에 뭐가 사라져요. 아가미. 아가미가 아가미. 사라집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가미가 이제 겉 아가미가 사라지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체로 성장을 해서 양서류들이 사실은 예전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거의 멸종 위기죠. 어떻습니까? 멸종 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닌데요. 네네.
굉장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종들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렇게 다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전국에서 이런 양서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저 보시면 뒤에 천사 운동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우리 양서류를 지키는 천사 운동인데 저희 뭐 양서류 네트워크라든가 전국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양서류 지키기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네. 양서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죠. 모기 그리고 파리 다 잡아주니까 네, 그것도 얼마나 있고.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태계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생물 다양성들이 잘 지켜져서 네, 우리 또 기후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양서류가 그럼 어느 종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양서류라는 게 지금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맹꽁이, 그렇죠. 두꺼비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양서류에는 그 두꺼비라든가 지금 맹꽁이, 그다음에 또 우리 인천에 있는 개구리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네. 청개구리도 있고 그렇죠. 또 참개구리, 네. 또 우리 인천의 기대종 중에 하나인 금개구리도 맞아요. 있습니다. 금개구리. 네. 금개구리. 제가 또 금개구리를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네, 네.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 모두가 다 보호종에 놓여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예전에 얼마나 개구장이었고 먹을 게 없으면 그 조그만 개구리 있어요. 뭐 그런 개구리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막 먹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친구들을 또 많이 먹게 네네. 됐던 근데 것 그게 같습니다.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친구들도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뭐 심지어는 막 도마뱀 같은 것도 먹는 친구들도 제가 네.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약으로. 어떤 데 좋고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자, 양서류도 멸종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서류를 교환하는 따뜻한 실천. 지금 우리 안성숙 씨 뒤에 현수막이 있어요. 천사 운동. 네. 네, 올챙이 1000마리 양서류 알덩어리 4개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운동.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물어지면 비가 안 오면 이 알들이 막 말라서 죽어요. 그냥 네. 우물에 있는 얕은 우물가에 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알을 보면 이렇게 물이 좀 있는 곳으로 옮겨주던가 아니면 그곳에 물을 좀 공급해 주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괜찮겠네요. 그래서 네. 생명을 이어주자. 네, 네. 근데 이제 알이 폭우가 오거나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가서도 제 생명을 부화시키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서류 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자. 네. 우리 인천에 이렇게 도룡뇽이나 산개구리 서식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의미 부여가 큰 거죠,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네. 이런 인천이라는 곳에 또 이런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또 인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네. 그만큼 또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키기 네, 네. 위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잘 지켜주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만사민의 마을에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싶다고 가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그들을 아끼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자.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만지거나,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잡지나 그러지 네. 말자.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도 귀하고 재미난 얘기, 우리의 생태 이야기를 해주신 생태 전문가 안성숙 쌤과 함께 딱딱우리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